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0칸짜리 바둑판 정답 예시를 열어보면 눈이 아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까지 진행을 할게요. 일단 100칸이 필요해요. 100칸. 너비 높이는 대충 한 100백 정도 될 것 같고요. 100칸이 필요해서 저는 DIV를 100개 만들도록 할게요. 이러면 한 번에 10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DIV한테 너비 100, 높이 1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100개가 다 높이 100픽셀씩, 너비 100픽셀씩 색깔 회색깔로 잘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와요?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한 줄을 혼자 쓰다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얘를 일단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게 만들어 놔야 우리가 원하는 바둑판의 형태로 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근데 얘 보시면은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비가 줄어들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렬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뭔가 좀 정렬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DIV를 정렬하는 방법, 이 친구들을 정렬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거가 이 바디라는 게 있는 걸 아니까 바디한테 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얘를 감쌀 겁니다. 다른 태그로 이렇게. 그럼 DIV들은 섹션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갇혀 있겠죠. 그쵸? DIV 100개는 섹션이라고 하는 부모를 가진 채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섹션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정렬이 됐죠. 이런 식으로 크기가 아무리 바뀌어도 정렬이 잘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호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자, 지금 누구한테 호버를 해야 돼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사실 DIV한테 호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얘한테 호버 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호버 바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당장 화면에 있는 DIV들 다 사라지잖아요. 마우스 올릴 수 있어요, 우리? 못 올려요. DIV가 애초에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얘는 올렸을 때만 유지되는 속성인데 애초에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높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영역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럼 여기다 주는 건 아닐 거고 밑에다가 DIV 호버 이렇게 해놓고 주면 되겠죠.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 같은 걸로 주겠습니다. 자, 그럼 다 들어왔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호버를 한번 줘볼게요. 제가 지금 어디에 호버 줬어요? 섹션에 호버를 줬죠. 그럼 섹션 영역도 한번 잡아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이런 걸로. 자, 이 초록 색깔 영역이 섹션의 영역이고요. 그 안에 DIV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쵸? 이걸 최대한 마우스 올리지 않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보여버렸네. 자, 지금 섹션에 호버를 하면 섹션은 어디예요, 지금? 초록 색깔 영역이죠. 마우스가 올라가면 핑크로 바뀌어요. 누가? DIV가. 얘한테 호버를 했을 때 이런 애를 찾아가서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가 섹션인 건 우리 당연히 알아요. 초록색 줬고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고. 근데 여기는요? 얘는 지금 누구예요? DIV 아니에요? 근데 왜 색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섹션에 호버를 한 상태인가요? 정확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져보자면 지금 DIV에 호버한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속성이 안 먹어야 정상인데 지금 먹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 HTML과 CSS를 활용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XY축이 존재하죠. 물론 이제 HTML과 CSS 영역에서는 XY가 이렇게 돼요. Y가 아래로 가는데 이 상황에서 섹션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요, 그 위에 div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1차원적인 평면이 아니에요. 섹션 위에 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div가.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걸 인식할 때 지금 마우스가 여기 있을 때 당연히 섹션이죠? 근데 여기로 들어와도 얘는 섹션으로 봐요. 영역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 상황, 여기로 div로 마우스가 올라갔음에도 얘는 섹션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섹션에 마우스가 올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Z인덱스라고 해서 이 개념이 하나가 또 추가가 돼요. 여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XY Z축이라고 해서 축이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럼 얘는 이제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3차원을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지금 현재로서는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원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지만 그 2차원 안에서는 이런 호버의 개념이 올라갔을 때 인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나중에. 근데 지금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지금은 당연히 섹션에 호버한 거랑 여기다 호버한 거랑 결과가 다르겠죠. 그래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 얘기지만, 만약에 여기다 호버를 해도 둘 다 결과가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호버는 무조건 앞으로 당길 겁니다. 그게 이 프로그램, 이 화면을 그리고 CSS가 적용될 때 다른 것들과의 그 융합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것들에서 매끄럽고 깔끔해요. 그래서 여기다 위치시키거나 여기다 위치시키거나 둘 다 호버가 상관이 없을 때에는 무조건 우리는 앞쪽에다가 위치시키는 걸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됐던 개념과는 살짝 달라졌죠. 지금까지는 더 디테일하게 찍는 게 좋은 거였고 더 확실하게 얘를 고르는 게 좋은 거였는데, 호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요. 내가 원하는 기능에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메뉴 만들기 할 때 호버가 여기 있든 똑같은 상황이 와요. 그때는 호버를 다 앞으로 당길 거다 라는 겁니다. 지금 기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으면 기능이 망가져 버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고 바뀌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페이지 밑에 BMX 사이트 상단 메뉴라고 하는 문제들이 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제가 그냥 바로 같이 할 거고요. 2, 3, 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해보죠. 자, 정답 예시를 제가 띄워놨어요. 문제를 그냥 여셔도 돼요. 문제를 열면 좀 다르게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오네. 그냥 정답 예시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빼놨으니까 자,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따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다 대봐요. 지금 여기 어때요? A 태그죠? 심지어 여기 끝까지 A 태그죠? 그쵸? 밑에 있는 얘네들은 그런 거 있나요? 없죠? 그럼 일단 얘는 A 태그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얘가 화면 끝까지 늘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A 태그한테 BMX라고 하는 애를 써줄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A 태그인데 색깔이 검은색이고 언더라인 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죠. 밑줄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밑줄 제거하는 것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자, A 태그한테 컬러는 블랙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반 글자처럼 나왔죠. 자, 근데 보세요. div에 bmx 하나 똑같이 써놓고 얘한테는 반대로 줘볼게요. div의 컬러를 블루로 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으로 준다. 이게 어때요? A 태그 같지 않아요? 그쵸? 근데 마우스 올리면 얘는 그런 기능 없어요. 근데 이것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포인터라고 하는 거에 커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 포인터 커서 철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css 포인터 아, 반대로 썼구나. 커서 여기가 포인터 이러면 이것도 돼요. 심지어 완전 A 같죠? 근데 클릭이 안 돼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태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컬러 속성과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속성을 이렇게 빼줘야 우리가 평상시에 쓸 수 있는 A 태그, 평상시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A 태그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이버 페이지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들어드렸죠. 옛날에는 다 이걸 실제로 썼지만 요즘에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방해를 받으니까 빼는 추세다, 빼고 있다. 다 모두가 다 뺀다. 우리도 그렇게 빼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빼는 작업은 사실 노멀라이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더 뒤로 가면은 우리도 실제로 할 거예요.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들을 좀 빼고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디자인을 하는 방식, 그래서 그 빼는 작업을 노멀라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같이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빼놓을 거예요. 그 뺄 때 쓰는 게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이라는 속성을 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논과 언더라인 말고 더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저도 얘를 잘 안 써서 속성들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찾아보면 돼요. 내가 쓰고 싶으면.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A 태그를 노멀라이징 한 건데 사실 노멀라이징 할 때 컬러를 블랙으로 주지 않아요. 얘는 이걸 줍니다. 이러면 지금 똑같이 검은색이죠. 나중에 노멀라이징 할 때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똑같이 검은색인데 애초에 폰트의 기본 색상은 디폴트로 검은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 태그가 그냥 이네릿으로, 얘가 지금 블루가 들어가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나왔던 건데 이 블루를 이네릿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얘는 그 검은색으로 내려오는 기본 색깔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태그의 노멀라이징은 이렇게 해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지금은 그냥 블랙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럼 A 태그 하나 만들었고 사이즈를 좀 키워주면 좋겠네요. 폰트 사이즈 한 7RM. 우린 좀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텍스트가 아니지. 트랜스폼. 여기에 우퍼케이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왜 안 바뀌어요? 트랜스폼, 우퍼케이스. 트랜스폼의 우퍼. 이거 텍스트 트랜스폼. 죄송합니다. 텍스트 트랜스폼. 우퍼케이스. 얘 어떻게 됐어요? 대문자 됐죠? 우린 분명 소문자로 써놨는데 대문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대문자로 쓰면 얘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로얼 케이스 소문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건 뭐야? 자간이 조금 좁혀져 있는 것 같으니 자간을 살짝만 줄여줄게요. 레터 스페이싱 여기를 마이너스 2픽셀 좀 더 한 5픽셀 이 정도 살짝 줄여서 보고 그냥 눈대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얘 글자가 좀 두껍네요. 좀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거 주고 이렇게. 자, 그러고 가운데 정리를 해야겠죠. 이게 가운데 정리를 어떻게 해요? A 태그 인라인이라서 너비 높이 최소화되고 있겠네요. 이렇게
보도 한번 씌워보면 픽셀, 솔리드, 레드 이런 거 한번 씌워보면 최소화되고 있죠. 그럼 얘를 텍스트를 정렬해봐야 A한테 줘서 정렬해봐야 의미가 없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다른 태그로 감싸서 걔한테 텍스트 온라인을 주던가 아니면 어차피 저 지금 이 옆에 있는 공간도 다 마우스 클릭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A를 그냥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방금 보도를 찾았네요 제가. 보도 없는 줄 알았는데 BD였구나. BD 그러면 이렇게 뜻밖의 흐름을 찾았습니다. 이거 하려다가 DB 하려다가 BD로 쳐가지고 자 A 태그를 블럭으로 바꿨어요. 늘어났죠. 이 상태에서 그럼 얘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 주면 얘 가겠죠. 이동할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원했던 이것까지 다 해결이 됐네요. 그리고 이 보더만 지워버리면 감쪽 같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밑에 있는 거 가져와 볼게요. 자, 이거를 처리를 할 건데 얘를 어떤 식으로 할까?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잠깐만요. 이거 안 알려드렸구나. 이거 하면서 알려드리죠 뭐. 제가 얘를 div 같은 걸로 하나 묶겠습니다. 묶어놓고 지금 div한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빼버리고요. 얘를 줄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한 거냐면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얘는 지금 div이기 때문에 얘네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로 보내려면 그냥 div한테 텍스트 온라인 센터 주면 되지 않나요? div는 영역을 넓게 끝까지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글자를 정렬하겠다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이 상태에서 얘도 좀 폰트 사이즈를 키워주고요. 너무 큰데? 1.5 이 정도면 됐다. 잘 보이는 정도만 해놓고 자 이제 이거 맞춰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간격들 있죠? 여기 간격들이 어때 보여요?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똑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고 그리고 얘랑 얘도 같겠죠? 그쵸? 동일한 간격으로 띄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그게 지금 문제 1, 2, 3, 4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쭉 이어서 할 것 같은데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꼭 테스트를 해보세요. 직접. 자, 저는 지금 여기가 한 칸 띄워져 있는 이유가 뭐죠? 얘가 지금 한 칸씩 띄워져 있어요. 여기도 한 칸, 여기도 한 칸. 이거 왜 한 칸씩 띄워져 있죠? 지금 여기 줄바꿈한 것 때문에 그렇겠죠. 이 줄바꿈만큼이 공백 어차피 한 칸으로 인정될 거니까. 그쵸? 여기서 아무리 띄어쓰기를 눌러봐야 어차피 안 늘어나요. 그쵸? 변화가 없죠? 자, 근데 이 띄어쓰기를 먹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띄어쓰기를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띄어쓰기 하고 싶은 곳에 썼을 때 띄어쓰기를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 기호 뭔지 아세요? 이거 %라고 하거든요. 이 %하고 NBSP 콜론까지 세미콜론까지 찍어주면 여기 어때요? 공백이 하나 늘었죠? 자, 얘는 HTML 태그 안에서 내가 주고 싶은 띄어쓰기를 진짜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NBSP 세미콜론. 그래서 얘를 지금 이 줄바꿈 때문에 한 칸 띄고 있죠? 그럼 그리고 얘가 공백 한 칸 띄어쓰기 하는 건데 그럼 총 2칸 띄었죠 지금. 그 상태에서 얘를 하나 더 넣으면 하나 더 들어와요. 얘 하나가 들어갈 때마다 띄어쓰기 한 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만큼을 여기도 넣어주면 여기도 떼었죠. 그럼 여기도 한 번 더 넣어주면, 자 여기는 보세요. 지금 얘보다 누가 봐도 여기가 한 칸 더 넓죠. 이거 왜 그래요? 얘는 이 공백이 두 번 적용돼서 그래요. 이만큼이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두 번 적용돼서 그래요. 얘는 그래서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동일해져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동일하죠? 하나 둘 셋 넷, 동일하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3개, 여기는 3개, 3개만 먼저 다 넣어놓고, 아이고 2개짜리 넣어주고, 맨 마지막엔 넣을 필요 있나요? 여기는 넣어야 되겠죠? 여기는 넣어야 되는데 얘는 넣을 필요 있나요? 여기는 의미 없죠? 다 치고 나서 뭐야 이거? 2개지? 이렇게. 여기에 주는 여백은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끝났는데 이 뒤로 띄어쓰기 공백 더 줘봐야 우리 영향 없으니까. 이렇게 MBSP를 사용해서 공백 여백으로 맞출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 MBSP는 쓸 수 있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구글에 쳐보시면 이거랑 연관돼서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이 %, 기호로 시작해서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HTML 안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지는 않고요. 몇 개 있는데 이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MBSP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놨다가 MBSP 검색하면 어차피 나오잖아요. 이거 찾아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우리는 이거랑 이거 정도 말고는 잘 안 써요. 이거 3개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이 LT는 이거고요, GT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꺽쇠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HTML 안에서 이 꺽쇠를 직접 입력했다? 그럼 이거 태그로 인식될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다가 왼꺽쇠를 쓰고 싶어요. 문자로. 근데 이거 왼꺽쇠 제대로 인식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세요? 뒤에 안 나오는 거? 여기 지금 색깔도 바뀌었죠. 태그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나 이 꺽쇠 넣고 싶어. 그러면 %lt 세미콜론 찍으면 꺽쇠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쓴 자리에 이걸로 치환되어 들어간다 라는 거니까. 이 LT, GT가 반대였죠? GT는 반대 꺽쇠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 MBSP도 내가 필요한 공백 넣고 싶은 곳에 넣는 거고. 딱 이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다른 거는 뭐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MBSP를 활용해서 문제 하나를 해결을 해봤고요. 바로 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각 아이템 사이에 너비가 동일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MBSP가 한 것처럼 여기랑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랑 다. MBSP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다 얘네를 다 똑같이 줘야 된다. 근데 MBSP를 안 쓰고 해볼 거예요. 이거 안 쓰고. 다 지우고. 다 지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MBSP를 쓰지 않고 얘네 간격을 동일하게 다 맞출 거다 라는 상황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버티컬 바라고 하는 친구들을 다 내비 태그로 감싸버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내비 태그가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줄바꿈을 해버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럼 내비한테 너 줄 바꾸지 마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안 바꾸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비의 영역 한번 씌워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볼드 같은 거. 이게 영역 왜 이렇게 쪼만해요? 인라인 블록으로 너비 높이 최소화가 됐으니까 얘를 컨텐츠를 감쌀 만큼만 늘어나기 때문에 컨텐츠가 버티컬바라고 하는 이 일직선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감쌀 만큼 늘어나서 엄청 조그만해요. 그쵸? 근데 얘한테 우리가 이런 거 주면 어때요? 얘 사이즈가 커지죠? 그럼 보세요. 50픽셀을 버티컬바가 나눴으니까 여기가 대충 한 25쯤 되겠죠? 여기 25, 여기 25 동일하네요. 여기 25, 여기 25 동일하겠죠?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백그라운드 컬러만 빼버리면 감쪽 같잖아요. 그쵸?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BSP를 써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은 이제 똑같진 않고 약간 다른데, 자, 얘는 이제 문제가 각 아이템의 너비가 동일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건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셀렉트 모드 이거 알려드렸죠? 개발자 도구에서 셀렉트 모드로 보면은 여기에 120 곱하기 21 나오는데 이게 너비고 이게 높이예요. 지금 블럭 씌워져 있는 곳에 너비와 높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너비가 지금 12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21인데 잘 보세요. 여기 120이죠. 여기 120이죠. 여기도 120이에요. 이거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모두가 동일하게 했다면 이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동일하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글자 수가 많은 얘는 여백이 좀 작고요. 글자 수가 적은 이런 애는 여백이 넓어요. 동일한 너비를 나눠 가졌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 하는 방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비를 버티컬바한테 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 텍스트들한테 내비를 주는 거죠. 이렇게 내비를 다 줬어요. 근데 지금 보이세요? 이거 난리 난 거? 이거 왜 난리 났을까요? 지금 내비한테 너비를 50으로 우리가 고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텍스트가 그 50보다 커서 그래요. 삐져나가가지고 얘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이거 너비만 빼도 얘는 돌아와요. 고정되어 있던 너비를 뺐으니까 컨텐츠를 가릴 만큼 최소한으로 커졌을 거잖아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120이란 너비를 주면 되죠. 그럼 얘는 끝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커스터머가 너무 커서 티가 잘 안 나니까 글자를 좀 줄여보면 된 거죠. 이럼 이 내비 태그들이 가지는 너비가 동일해질 거니까 다 셋 다 120일 거니까 셋 다가 아니라 120, 120, 120 동일하잖아요. 그럼 각 아이템이 가지는 너비가 동일해진다. 이러고 색깔만 빼면 이제 감쪽 같아진다. 아까 봤던 것처럼 글자가 많으니까 여백이 조그맣고 글자가 적으니까 여백이 많아지고 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것만 추가하면 돼요. 물론 지금 1, 2, 3, 4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얘한테 지금 A 태그가 여기는 빠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해보시고요. 저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떤 기능이에요? 호버죠, 호버. 이거 호버잖아요.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변하게 하는 거 호버.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자면 사실상 얘가 지금 A 태그로 되어 있긴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 포인터 커서도 바뀌었었으니까.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하신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샵이 걸려 있는데 자기 자신이 또 뜨네요. 아무튼 A 태그. 그럼 A 태그로 바꿔줘 놓고 호버까지 주면 되겠네요. 저도 하겠습니다. A. 근데 href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마우스 올렸을 때 변화 없다. 이만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그럼 얘네가 다 A 태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난리가 났죠? 이게 왜 이러냐면 A한테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줬어요. 아까 노멀라이징 하기 위해서 요만큼 했었죠. 근데 그 밑에다가 또 추가로 이만큼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A한테 이런 영향을 다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돼요? 이런 속성들은 얘한테 BMX라고 하는 애한테만 줄 거고요. 나머지들한테는 이런 거 안 줄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한테도 이거 두 개 정도는 들어가야겠죠. 자, 이럴 때는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노멀라이징을 한 이 속성은 여기다가 설령 같은 태그에 뭘 주려고 해도 여기다가 스타일 속성을 추가하지 않아요. 노멀라이징은 노멀라이징까지만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하나 감싸주는 게 속 편하겠네요. 섹션 같은 걸로 하나 감싸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A한테는 이런 걸 줄 거야. 그럼 BMX 돌아왔죠? 그리고 이 나머지 A들은 이거는 안 먹을 거고 얘만 먹을 거니까 기본 스타일 빠진 상태로 되는 거죠. 노멀라이징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멀라이징 해놨던 이 부분을 다른 속성으로 건드리지 않아요. 노멀라이징은 딱 노멀라이징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딱 집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이건 그냥 두죠. 섹션한테 센터를 옮겨도 상관없는 건데 이런 거죠. A를 블럭으로 바꿀 게 아니라 이렇게 주면 어차피 정렬될 거고 지금 여기 빠지는 거 마지막 예시는 빠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A까지는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얘를 A로 바꿨는데 너비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얘 없다고 하면 이거 A 너비 줬는데 안 먹죠. 이거 안 먹는 이유 인라인한테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안 먹으니까 자 그러면은 인라인의 글자 성질을 유지하면서 나는 너비만 먹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인라인이 아니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럼 깔끔해졌죠? 근데 여기도 지금 A 했더니 얘가 지금 영향을 받았어요. 잘 보시면 얘가 꿈틀거립니다. 보이시나요? 얘도 같이 바뀌고 있는 거. 이럴 때는 그러니까 A한테 그냥 줄 게 아니라 DIV에 자식으로 있는 A 이래야 위에 있는 애가 영향을 안 받죠. 이게 왜 자식 선택자 이런 것들로 선택자를 디테일하게 잘 집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줘놓고 호버만 빠르게 주겠습니다. 자, div에 자식으로 있는 A한테 호버를 하면 컬러를 레드로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잘 됐죠? 문제 없죠? 근데 얘가 여기로 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전혀 다르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때는 아예 내가 원하는 기능이 깨져버리니까 이렇게 당기지 말고 원래 위치에 위치를 시키는데 만약에 div한테 줬을 때에도 변화가 없었다 똑같이 가능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앞으로 당기자. 그런 상황을 어거지로 만들어 보자면 이런 데를 내비로 바꿔놓고요. 얘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도 내비로 바꿔주고 이런 데를 div로 다 감싸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줄바꿈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div한테 하나쯤 줘야겠죠? 줄바꿈 안 되라고. 그리고 A,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 여기도 div가 하나 추가돼야 되고요. 관계가. 이건 뭐야? 그래야 이거 제대로 먹을 거니까. 그럼 일단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사실 이제 호버가 옮겨가도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 div의 영역과 A의 영역이 같아지니까. 이해되실까요? div의 영역은 이때 왜 A랑 같아지는 거냐면요.
div는 기본적으로 내비에 감싸있죠. 그러면 부모를 벗어난 크기를 자기 스스로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거지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부모를 뛰어넘어갈 수 없어요. 얘는 부모 안에 갇혀있으니까. 그럼 div는 커져봤자 내비 안에 있는 건데 그 내비 안에 있는 a가 너비를 가져버려. div 안에 있는 a가 너비를 120이라고 가져버렸죠. 그럼 a가 늘어났네요. a가 늘어난 만큼 부모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부모는 컨텐츠를 가릴 만큼 최소화되고 있었으니까. 컨텐츠가 늘어나면 얘네를 가려줄 만큼은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의 영역과 이 div의 영역과 a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iv에 호버를 줘도 얘한테 호버를 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호버를 앞으로 당길 거다 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열어보면서 한 번씩 다 풀어보세요. 제가 정답은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가 생각보다 커요. 얘는 손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꼭 해보시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